자, 최근에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는 표현을 놓고 터져나온 경찰 수뇌부 간 진실 게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이 정면으로 맞서는 이때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로에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다시 한번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철성 청장에 대한 추가 폭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폭로한 겁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로 또 폭로가 됐군요. 네, 사실 작년 11월에 촛불 집회가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광주 경찰청장으로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청의 페이스북에 그 교통 상황을 공지하면서 광주를 가리쳐서 민주화의 성지다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인철 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주화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냐? 여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이어갔습니다. 그 촛불 갖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 동조하느냐?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입니다. 하지만 또 유임된 경찰청장이기도 하죠. 현 정권까지.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진술이면은 그냥 없던 얘기를 지어내기에는 굉장히 상세한 진술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경찰청장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제 이번 정권에서 경찰청장인 것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말 없었던 일을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내용에 대한 이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통화 사실 자체만 놓고 봐도 양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11월 19일로 날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날 통화했냐 안 했냐도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통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강 교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할 생각도 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청장 같은 경우도 통화 내역 확인하면 된다. 통화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본다면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통화 내용에 대한 주장 내 신빙성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유준 기자. 사실 이런 내용이 지난해 11월에 이미 그 지역 신문에는 보도까지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광주일보라고 해서 광주에서 가장 큰 지방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그 자세하게 내용이 보고가 됐었는데요. 그 해당 매체에서는 현재 있는 광주경찰청의 간부들의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청장이 전화를 받고 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이 삭제가 됐다. 그래서 본 청장,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그런 지시를, 삭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도 또 전했는데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안전은 광주 경찰이 지킨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것을 윗 본청에서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반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런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강인철 전 청장. 글쎄요. 근데 지금 주장과 더불어서 이 사건 때문에 10개월 동안 인사상의 불이익도 얻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강인철 청장이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감찰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요,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 교장에 대해서 비위 사실이 있다.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10개월 그 이상 동안 감사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강인철 교장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거기를 조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 교장이 학교 내에 치킨 매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다. 또
전남대병원에서 그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CT 촬영을 받았다. 그래서 뇌물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주장을 하면서 양방이 현재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강인철 지금 중앙학교장은 지금 억울하다. 이런 것이 다 모함이다.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이 촛불 관련 글을 썼다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요, 이건 한쪽의 말만 또 들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랐는데요. 이게 또 의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는 벌써 반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드는 걸 보면 지금 현 경찰청장 흔들기 아니냐. 정권이 바뀌었으니 경찰청장을 흔들겠다. 이런 약간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죠. 네, 이철성 청장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고요. 이게 경찰 내부 게시판인지 아니면 전현직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체 대화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거짓된 내용으로 현직 경찰청장을 흔들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문제겠습니다만 또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경찰청장 흔들기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경찰도 사실은 이 강 교장과 사이에서 개인적인 또 이제 악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왜 이 시점이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또 글을 내리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을 흔들리지 않고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철성 청장이 이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이 된 현 정권에, 새로운 정권에 유임이 된 이유가 촛불 집회 관리를 잘해서였잖아요.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런 굉장히 부분이 중요하게 컸죠.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성 청장 자체가 하여튼 촛불 집회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국민의 협조가 오로지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일원을 밝히면서 사실 이건 아까 전에 강인철 청장이 폭로했던 건 정반대 얘기죠. 그때만 그렇죠. 하더라도 촛불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것 같으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건데 굉장히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과연 어느 쪽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촛불 집회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큰 충돌 사고가 없이 끝냈다는 것, 그 점에서 굉장히 이 정부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이 검찰총장과 다르게 검찰총장은 누구나 시킬 수 있지만 경찰청장은 법에 따라서 치안 정갑 6명 중에 1명만 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적당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도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쪽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왜 정치에 이렇게 민감하게 네. 반응하고 그랬는지에 대한 한번 짚어볼 그런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작년 11월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태블릿 PC의 존재가 그렇죠. 보게 드러나고. 되면서 탄핵 직전까지 간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차기 인사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네.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으로서도 두길보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화 성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 집권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아하. 또 그렇다고 세게 이걸 진압할 수도 없는 네. 현재 대선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눈치를 봤다면 이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민주당 표창원 의원조차도 당시에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철성 촛불 집회 유연하게 관리 참 잘했다 라면서 칭찬을 했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도 계속 경찰청장으로서 유임을 해서 직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용인을 하는 것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했던 말은 적임자가 없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 여당 의원조차 칭찬을 했던 청장,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근데 한 가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어떤 과거 정권에서 탄압됐던 네. 사람에 대한 어떤 보훈 인사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서울지검장의 윤석열, 노태강 문화부 차관, 조명근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 과거 네. 정권에서 탄압됐던 사람에 대한
그래도 어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분이 만약에 이런 걸 염두에 뒀다고 우리가 단정해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혹시 반대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걸 노리나? 그러니까 작년 11월 걸 다시 꺼내 들어서 게다가 촛불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정치적 오해를 혹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 도대체 또 진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진실 공방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민주화 성지 논란에 대해서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감찰 들어가면 힘들 테니 미리 옷을 벗으라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는데 5, 60년대 간첩을 만든다는 그 일이 실감이 난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직으로서는 최초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과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과거사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하는 최초의 사과, 인혁당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인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964년도에 1차 인혁당 사건이 터지는데요. 당시 신직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지령을 받고 있는 대규모 지하 조직 인혁당이 학생들을 조종해서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가 그 한일회담 반대 투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데모가 기승을 부렸었는데 네. 그것이 다 국회의 지령에 따라서 인혁당이라는 지하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대규모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했던 사건이고요. 네. 사실 검찰에서도 이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정도의 사건이고.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조차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래서 양심적 기소할 수 없다 했지만 이제 밀어붙였던 사건이 됐던 거죠. 네. 10년 만에, 그러니까 1974년도에 다시 한번 인혁당이 등장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직수 검찰총장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수사과장한테 이용택 이런 수사 6국장 이런 사람들이 민청학년 지하공산당 불순단체인 인혁당이 다시 재건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2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8명의 형을 집행해버린 굉장히 과거의 어두운 그런 역사에 남을 일이었죠. 이거를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으로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표현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무고한 사람들 8명씩이나 서둘러 처형을 했던 1975년 4월 9일의 일입니다. 이날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상의 암흑의 날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해서 과거에 사과하는 의미를 담은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당시에도 또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잘못 발음을 해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 사과가 사실은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시절에 일어난 그랬었죠. 일이기 때문에 저 한사코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지율이 많이 폭락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했던 사과인데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발음했던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새롭네요. 네. 약촌 오거리 사건 또한 검찰이 사과를 했는데 이 검찰이 조직에서 이렇게 과거사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 검찰 입장에서. 네, 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네, 특히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5살 소년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얼마 전에 재심 절차를 거쳐서 누명을 벗었는데요. 네. 물론 일선에서 수사는 경찰이 했습니다만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수사를 다 걸러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잘못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그리고 또한 검찰 역시 노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필 검찰총장이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그것도 지금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전향적이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저는 굉장히 문 총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래요? 전략적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네. 자체 의미를 폄훼하거나 이럴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맞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현안인 거죠. 네. 그때마다 검찰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논리는 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안 되냐. 경찰 국가가 되고 나면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더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혁당 사건과 특히나 약촌 오거리 사건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인권 침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사 기록 공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네. 그런 걸 위해서는 결국은 검찰이 경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해야 한다. 이런 네. 논리를 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초전적 성격의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찰 조직이 먼저 조직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질세라 또 조직 개혁, 과거사에 대한 사과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